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도시락 싸서 말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맘티칭TV의 맘선생입니다. 오늘은 엄마표 영어, 영어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편에서도 살짝씩 말씀드렸었죠? 영어 육아를 한번 해보자고요. 사실 영어 육아는 엄마표 영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집에서 아이에게 영어 교육 환경을 조성해주는 맥락에서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엄마표 영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엄마가 꼭 영어를 해줄 필요는 없는 건데 엄마표 영어라고 하면 엄마한테 엄청난 부담이 지워지잖아요? 아니, 그럼 아빠표 영어? 아니요. 저는 영어를 꼭 엄마나 아빠? 이렇게 누군가가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냥 아이한테 너무 어렵지 않은 인풋을 엄청나게 많이 제공해 주면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픽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자고. 사실 영어 교육, 이렇게 영어를 교육이라는 말이랑 붙여버리면 수학교육이나 과학교육, 국어교육처럼 다른 교과목을 학습하는 성질과 비슷할 거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아니요. 영어 교육은 완전 다른 분야입니다. 외국어를 습득하는 분야예요. 외국어는 습득을 하는 거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영어 교육 이론에서도 외국어를 study 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acquire 한다고 하지요. 아니면 learn, master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 영어 교육을 제대로 접근하고 싶다 하면 이게 좀 다른 교과 교육하고는 아예 다른 분야구나, 공부를 하는 성격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에서 말하는 정석대로 좀 체계를 잡아서 영어 육아라는 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 육아를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목표 설정부터 합시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목표부터 잡아야죠? 그래야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으니까요. 긴 여정을 떠날 참인데 어디로 갈지 목적지부터 정해야 어떻게 갈지 교통수단을 정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의 목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수능 영어 고득점? 아니죠. 수능 영어는 원어민들도 다 못 풀어요. 영어 육아를 한다고 해서 수능 영어 고득점 보장받을 수도 없고, 원어민들도 못하는 걸 하나도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한 번의 성적일 뿐이니까요. 마찬가지로 학교 내신 성적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 거예요. 내신이야 잘 따면 좋지만 솔직히 학교 내신은 대학을 잘 가기 위한 수단이고 우리 아이 교육의 목표가 대학에서 끝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영어 조기 교육의 목표는 아이가 평생 가지고 쓸 만한 좀 근사한 외국어 능력을 선사해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영어 때문에 우리 아이의 꿈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조기 영어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이 목적에 우리 세대가 겪은 영어에 대한 한이 반영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솔직히 영어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해외여행 한번 간다고 해도 영어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 적지 않게 겪고요. 단지 영어를 못할 뿐인데 바보가 되는 느낌 받은 적 있으시죠? 그러니 우리 아이는 이런 수모를 겪게 하지 말자. 우리 아이에게 평생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무기를 하나 쥐어줘야겠다. 그것이 영어다. 이런 마인드를 보통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러하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같이 분명히 합시다. 우리 영어 육아의 목표는 아이의 기본적인 영어 소통 능력입니다. 자, 근데 그러려면 아이가 평생 쓸만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선사해 주려면 1차적으로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웃풋? 땡! 아웃풋은 영어 육아의 목표가 아닙니다. 영어 육아의 결과입니다. 영어 육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아웃풋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1차적 목표가 뭐냐?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를 HIG로 만드는 것.
자, 여기서 전문 용어 하나 나갑니다. HIG는 High Input Generator인데요. 인풋을 계속해서 스스로 찾고 지속적으로 인풋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학습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영어 덕후. 영어 덕후를 만들어야 돼요. 덕후까진 아니더라도 영어를 취미로 삼고 영어로 자기의 취미를 즐기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습법, 아무리 좋은 기간을 다니더라도 애가 영어를 어느 순간 딱 끊으면 그때까지 쌓아온 실력이 말짱도루묵이 됩니다. 진짜 다 까먹어요. 외국어는 그래요. 안 쓰면 까먹거든요. 인정하기 싫지만 저도 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도 20대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꿈도 영어로 꾸고 영어로 대학교 강의를 듣거나 미국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전혀 문제없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었는데 귀국하고 몇 년 만에 쭉쭉 까먹더라고요. 지금 회화는 문제없이 하지만 그때처럼 논리정연하게 영어로 말을 하는 건 그런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영어를 안 쓰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저한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외국어는 안 쓰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어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영어를 끝내버리고 나중에는 좀 그 시간 아껴서 다른 사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도시락 싸서 말리고 싶습니다. 영어를 미리 끝내는 건 없어요. 영어는 그냥 쭉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초, 중, 고 진학할수록 또 다른 성격의 학습적인 영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완전 틀린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영어를 미리 끝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영어를 평생 찾고 즐기는 HIG가 되게끔 목표를 잡아보자. 이걸 우리의 1차적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좀 더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친구들 중에 그냥 막 지가 재밌어서 영어 원서 읽는 애들이 있거든요.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론에서 말하는 reading for pleasure라는 건데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읽기 활동을 하는 거죠. 학자들은 학습자가 이걸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지속적인 인풋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 그게 저의 목표예요. reading for pleasure. 저희 아이 영어 교육 1차적 목표는 일단 그것입니다. 아이가 지 스스로 즐기면서 원서 찾아 읽고 영어 독서를 즐기게 만들어주는 것. 나중에는 독서뿐 아니라 영어로 되어 있는 영화, TV쇼 등등 자막 없이 즐기게 해주는 것. 그걸 우리의 1차적 목표로 한번 정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영어 육아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말씀드려 볼게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영어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육아를 하다 보면 사실 자연스럽게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맞춰주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 신체 활동을 좀 좋아한다. 그러면 트니트니를 열심히 데리고 다니죠. 아니면 아이가 좀 앉아서 꼼지락꼼지락 만들기 좋아한다. 그러면 뭐 슬라임제로 막 사다 주고 밀가루 카페니, 오감놀이, 엄마표 놀이 막 해주잖아요. 거기에 영어 한 방울 이걸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영어 육아를 시작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영어 육아는 인풋을 엄청 많이 양으로 때려줘야 하는데 아이가 그 인풋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인풋을 거부하면 아웃풋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부감이 들면 절대 안 되므로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에 영어를 조금씩 섞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가 신체 지능이 높은 편이고 신체 활동을 특히나 좋아한다면 TPR이라는 것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TPR은 Total Physical Response의 약자인데요. 신체 활동과 영어 인풋을 통합해 주는 거예요. 왜 문화센터 같은데 영어 발레 같은 수업 있죠? 그런 것도 TPR 원리를 사용한 예시고요. 사실 굳이 그런 기관을 가진 않더라도 집에서 아이랑 몸으로 놀다가 영어 단어를 조금씩 들려주는 거예요. 공놀이를 한다고 치면 공을 던지면서 catch! 이런 단어를 계속 노출시켜 주는 거죠. 엄마가 하든 아빠가 하든 상관없고 발음 나빠도 괜찮습니다.
캐치 이렇게만 안 하면 되고요. 발음이 안 좋은데 아이한테 영어하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영어 영상을 이용하시면 되죠. 유튜브에 영어 율동 영상 엄청 많이 있죠? 그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발음은 조금만 의식하면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런 것도 같이 배워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발음 자신 없다고 무조건 피하지만 마시고 한번 바꿔보세요. 뭐 예를 들어 별은 스타 아니고 star 이런 식으로 발음된다. 이런 몇몇 가지 원리만 알아가셔도 발음은 많이 좋아지거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발음 개선에 대한 컨텐츠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엄마도 같이 영어 육아라는 걸 하면서 함께 성장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아이가 음악적 지능이 높고 노래나 멜로디를 엄청 좋아한다 싶으면 영어 찬트와 영어 노래, nursery rhymes들로 영어 육아를 시작해보세요. 노부영 유명하죠? 노래를 영어 그림책과 접목시켜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광고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일도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영어 울렁증이 진짜 심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노부영 교재로 노래하듯이 수업을 했나 봐요. 워낙에 흥이 많던 아이라서 더 효과가 좋았었는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 영어 울렁증이 정말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노래를 좋아하면 영어 노래로 접근을 하시고요. 앉아서 꼼지락 꼼지락 만드는 걸 좋아하면 크래프트 활동을 영어로 시켜보세요. 이건 유튜브 활용하시면 돼요. 괜찮은 콘텐츠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슈퍼 심플송 들어보셨나요? DVD 판매도 하던데 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Super Simple Songs 검색해 보시면 영어 노래 영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런 노래 영상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 Katie's Classroom 이란 컨텐츠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는 Super Simple Play 검색하셔서 채널을 찾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유치원 선생님이 노래도 하시고 율동, 악기 연주, 만들기 활동들까지 모든 걸 다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미국 애들이 홈스쿨링 할 때 이용할 법한 영어를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서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고퀄의 유아교육 컨텐츠를 영어로 즐기는 느낌이랄까? 컨텐츠 자체도 좋지만 KT 선생님이 혼자 이끌어 나가시는데 진짜 너무 잘하세요. 영상 보여주고 노래나 뭐 만들기 활동 같은 거 같이 하게 하면 미국 유치원에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나더라고요. 저는 진짜 코로나 사태로 아이랑 집콕하면서 가끔씩 이 슈퍼 심플 영상으로 교육 활동을 해줬습니다.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프린트해서 쓸 수 있는 자료를 가입도 필요 없이 무료로 그냥 다 받을 수 있어서 그런 resources 찾아가지고 프린트한 다음에 뭐 만들기 활동 같은 거 같이 했었어요. 요리 레시피 같은 것도 있어서 요리 활동도 하고요. 정말 교육적이고 좋더라고요. 아이도 좋아하고요. 강추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좀 사교성이 있고 새로운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싶으면 원어민 선생님을 튜터로 모시는 것 혹은 교포나 유학 경험이 있는 대학생 선생님을 튜터로 모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이는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라서 이 방법이 최악이었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사교성이 좀 풍부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소셜 타입의 아이들은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베스트는 아이 또래의 원어민 친구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건 환경적인 여건이 받쳐줘야 해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죠. 만약 동네에 원어민 친구가 있다면 엄마가 약간 노력을 해서 원어민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혹시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있으시다면 꼭 아이에게 원어민 친구를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이건 우리가 아이 친구 만들어줄 때 흔히 쓰는 우리들만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똑같이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놀이터에서 우연을 가장을 만난 다음에 놀이를 같이 하고 성향이 너무 다르지 않으면 젤리 같은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해진다거나 네, 그 밖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영어 그림책을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걸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유튜브에서 원어민이 영어로 그림을 그리는 영상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과학 실험을 하든 인형극을 영어로 하게 하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좋습니다.
단, 영어 육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reading, phonics 이런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냥 무조건 listening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소리 언어로 좋아하는 활동을 하게 하면서 노출을 먼저 시켜주고 그것이 조금씩 발화가 되면 스피킹으로 서서히 연결이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아이가 문자와 소리 언어를 연결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될 텐데 그때 파닉스든 리딩이든 시작하시면 됩니다. 영어 육아를 하시면서 고민이 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